이번 강의는 1강에 이어 코드 부문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팝업과 스크롤 또 DB 처리 객체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학생부 관리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번에는 비목 정보 관리와 기준 코드 관리 그리고 동아리 정보 관리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과 같이 비목 정보 관리를 위한 등록과 조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비목 정보는 동아리를 운영하며 비용에 대해 어떤 계정으로 사용하는지 관리하기 위한 계정 과목입니다. 비목 코드는 이전 강의에서 설명했던 기본키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목명과 저교를 관리합니다. 사용 중지 항목은 체크박스를 사용하여 해당 비목을 사용하여 신규 자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다른 관리 항목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간단히 비목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은 추가 버튼을 제외하고는 학생부 관리와 같습니다. 추가 버튼은 앞장, 뒷장을 눌러 데이터를 확인하다가 다시 입력하려고 하는 경우에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게 합니다. 등록 프로그램부터 이제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 구리기를 사용하여 화면과 같이 비목 정보와 비목 코드, 비목명, 저교, 사용 중지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입력란을 사용하여 비목 코드, 비목명, 저교를 생성하고 자릿수를 6, 20, 22로 설정합니다. 또 비목 코드는 읽기 전용으로 설정합니다. 비목 정보 같은 코드 성격의 데이터는 처음에는 사용하다가 나중에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체크박스를 사용한 사용중지 항목을 만들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중지된 코드는 등록이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때에는 체크하면 Y로, 반대의 경우에는 N을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지금부터 설정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체크박스를 사용하여 사용중지를 생성합니다. 스타일 속성을 열고 모두 선택에 Y를 입력하고 선택한 함에 N을 입력합니다. 체크박스는 Y나 N 값을 가지므로 데이터 속성을 열고 최대 자릿수의 1을 입력합니다.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F2키를 누르고 명칭을 지워줍니다. 화면에 생성된 입력란 항목은 저장할 때 입력이 안 되면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비목명이 데이터 속성을 열고 필수 입력을 체크합니다. 또 저교도 필수 입력을 체크합니다. 사용 중지는 항상 Y나 N이 입력되므로 필수 입력 체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기본키인 비목 코드도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체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란을 모두 설정하였으니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F5, F10을 누르고 자세히를 눌러 ERD 설계도를 확인하고 적용 버튼을 눌러 테이블을 생성하였습니다. 이제 5개의 버튼을 한 줄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글꼴 크기는 18인데 버튼의 크기가 커서 한 줄에 배치가 안 됩니다. 글꼴 크기를 13으로 줄이겠습니다. 앞장, 뒷장, 추가, 저장, 삭제, 닫기 버튼을 화면과 같이 생성합니다. 생성된 버튼을 전체 선택하고 다시 글꼴 크기를 18로 설정합니다. 스타일 속성에서 앞장, 뒷장, 저장, 삭제, 닫기 버튼에 맞춰 기능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추가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정 방법은 추가 버튼에 진행 관리자를 사용하여 이벤트를 생성하고 이벤트는 업무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생성한 가운데 버튼의 제목을 추가로 변경하고 아톰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구 상자의 아톰명을 추가로 변경합니다. 메뉴에서 도구, 진행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추가 아톰을 더블 클릭하면 이벤트를 생성하는 창이 열립니다. 진행 관리자 첫 단계인 언제가 있는 라인에 마우스를 올리면 라디오 버튼, 전처리에 체크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추가 버튼을 동작하는 이벤트는 전처리로 작성하므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벤트가 작동하는 시점을 추가를 누르면으로 선택하기 위해 더블 클릭합니다. 무엇을 단계 작업 유형을 업무 규칙 실행으로 더블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수행 문단에 추가 버튼 누름이라고 입력하고 옆에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업무 규칙 창이 화면과 같이 나타나며 문단의 내용이 비어 있는데 여기에 한글 비즈니스 랭귀지를 사용하여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첫 줄의 화면과 같이 비목 코드는 쌍따옴표 2개이다라고 입력합니다. 이것은 기본 키인 비목 코드의 값을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에는 비목 코드의 저장 속성을 저장으로 설정한다라고 입력합니다. 모든 기본 키는 저장 속성을 가지는데 저장 또는 수정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으며 데이터를 입력하는 시점에서는 저장 속성을 가지고 있어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장 속성이 수정인 경우 저장 버튼을 누르면 수정을 하게 됩니다. 업무 규칙 두 번째 줄에서 입력한 것은 수동으로 저장 속성의 저장을 설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줄에는 폼의 기본 검색키 동작을 실행한다라고 입력합니다. 폼은 현재 만들고 있는 화면의 프로그램을 말하며 기본 검색키 동작은 폼의 기본키로 설정된 입력란의 값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동작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실행한다는 해당 줄의 앞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3개 라인에 설정한 업무 규칙이 실행되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작동합니다. 하단의 작업 완료 버튼을 눌러 설정한 내역을 저장합니다. 만약 작업 완료 버튼을 안 누르고 종료하면 저장이 안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능 설정을 완료하였으며 이번에는 디자인 요소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버튼 색상 변경을 합니다. 또 배경 색상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사각형 구리기의 배경 색상과 선없음을 설정하겠습니다. 또 화면 배치를 변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목 정보 등록 프로그램을 완료하였습니다. 도구 상자의 실행 모드 전원을 누르고 실행하여 화면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하며 설정된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앞장을 누르고 추가 버튼을 눌러 신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데이터는 3건 정도를 입력하여 앞으로 만들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사용하겠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파일명을 비목 정보 등록으로 저장합니다. 비목 정보 조회 프로그램은 앞 강의에서 만들었던 학생부 조회와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이라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등록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검색창을 만들고 좌측 상단에 검색된 데이터 중에 원하는 데이터를 즉시 찾아올 수 있게 검색 조건 아톰, 또 하단에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버튼 그리고 등록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등록 버튼은 저장 모드로 등록 프로그램을 연결합니다. 또 검색창에서는 원하는 데이터를 수정 모드로 등록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비목 정보 조회 프로그램을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품을 생성하고 검색창과 검색 조건을 생성합니다. DB 관리자에서 비목 정보 테이블의 필드를 검색창과 검색 조건에 넣어 줍니다. 검색창의 스타일 속성을 선택하여 즉시 실행, 행분리색, 열구분선을 체크합니다. 비목명과 적요의 칸을 늘려줍니다. 검색 버튼과 닫기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또 등록 버튼을 만들고 상세 폼 보기로 설정하고 등록이라고 명칭을 변경합니다. 폼 연결을 비목 정보 등록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또 검색창에서 폼 연결을 등록 프로그램으로 설정합니다. 데이터 속성을 열고 비목 코드를 참조 정보키로 설정합니다. 비목 정보 조회라는 프로그램명을 추가하고 배경 색상을 변경하여 조회 프로그램을 완료하였습니다. 실행하여 입력한 데이터가 잘 보이는지 확인하였고 등록 버튼과 검색창을 눌러 비목 정보 등록으로 연결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비목 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전체 과정을 함께 자세히 학습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화면과 같이 기준 코드 등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아리 관리 업무에서 사용할 단순 코드를 생각해 보면 지도교수, 임원 직책 등이 있습니다.
지도교수도 여러 명이고 임원 직책도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지도교수와 임원 직책도 다른 코드들에 따라 상세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기준 코드 등록 프로그램입니다. 화면 상단의 기준 코드와 기준 코드명, 그리고 화면 중앙의 기준 코드에 속한 상세 내역으로 상세 코드와 상세 코드명 그리고 기타 항목을 관리하는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상세 코드는 기준 코드별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프로그램에서는 스크롤을 사용하여 구현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역을 참고로 입력란을 제외하고 먼저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준 코드 등록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입력란을 기준 코드와 기준 코드명에 추가합니다. 자릿수를 4자리, 20자리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면 하단의 상세 코드에 스크롤 설정 도구의 행번호 표시란을 추가합니다. 스크롤 설정 규칙에 의해 행번호 표시란은 기본키로 사용됩니다. 계속해서 데이터 입력란을 상세 코드명과 기타란에 추가합니다. 기타의 자릿수는 8자리로 설정하겠습니다. 상세 코드명이 자릿수를 늘려보면 17자리까지 가능합니다. 데이터 속성을 열고 자릿수는 20자리로 설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스크롤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상세 코드, 상세 코드명, 기타란을 모두 선택하고 스크롤 묶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이 스크롤이 생성됩니다. 스크롤바를 표시할 영역으로 스크롤의 우측을 늘려줍니다. 화면 하단이 비어있으니 스크롤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하고 표시 행수를 9로 변경하여 화면을 스크롤로 채워줍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스크롤은 기준 코드 내역과 상세 코드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도 상위 테이블과 하위 테이블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만든 내역으로 상위 테이블은 설정이 완료된 것이고 상위 테이블과 하위 테이블을 연결 설정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롤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테이블 연결을 선택하고 상위 테이블의 기본키인 입력란을 체크하여 상위 테이블과 하위 테이블을 연결합니다. 이번에는 하위 테이블명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스크롤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테이블명 설정을 선택하고 테이블명의 기준 코드 상세를 입력하고 우측의 변경을 눌러 하위 테이블명을 설정합니다. 화면 디자인을 끝냈으니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F5, F10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기준 코드와 기준 코드 상세 테이블이 스크롤에 의해 상하위 테이블로 연결되어 자동으로 설계되며 적용 버튼을 눌러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이상으로 스크롤을 사용한 등록 프로그램의 모든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실행 모드를 눌러 화면과 같이 테스트용 데이터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도교수를 기준 코드 0001에 입력하고 상세 코드명의 3명의 교수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원 직책을 기준 코드 0002에 입력하고 상세 코드명의 2개 이상 직책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또 동아리 유형 코드를 기준 코드 0003에 입력하고 상세 코드명의 가상의 유형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력할 진행 상태는 프로그램에서 업무 절차를 표현할 요청과 승인 등을 가진 데이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기준 코드 0004에 진행 상태를 입력하고 상세 코드명의 화면에 보이는 4개 명칭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이상으로 기준 코드 등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데이터까지 입력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화면과 같이 동아리 정보 관리를 위한 등록과 조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동아리 정보 관리는 화면과 같이 동아리명, 유형 등 동아리 기본 내역을 관리하는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지금까지 이전 강의에서 설명한 내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할 기능은 첫 번째로 데이터 입력 시 동아리명 중복 체크 기능이 있습니다. 동일한 동아리명은 입력될 수 없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형은 기준 코드에 등록된 동아리 유형 코드를 참조하여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회 프로그램에서 등록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신규 동아리를 등록하였거나 등록된 동아리를 삭제하면
조회 프로그램의 검색창에 동아리가 변경된 결과가 반영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역을 참고로 입력란을 제외하고 먼저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본 키인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명, 유형, 역할, 비고, 사용중지 항목에 맞춰 입력란을 추가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입력란을 동아리 코드는 자릿수를 6자리, 동아리명부터 비고까지는 20자리로 설정하겠습니다. 사용중지는 비목정보 등록과 마찬가지로 체크박스를 사용하고 자릿수를 1자리, 또 값을 y와 n으로 설정하겠습니다. F2를 눌러 체크박스의 제목도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키인 동아리 코드는 읽기 전용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입력란을 모두 설정하였으니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F5, F10을 누르고 자세히를 눌러 ERD 설계도를 확인하고 적용 버튼을 눌러 테이블을 생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새롭게 추가할 첫 번째 기능인 동아리명 중복 체크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복 체크 기능은 등록 프로그램에서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성명 같은 경우는 동명이 인이 있으므로 중복될 수 있지만 동아리명 같은 경우는 중복 체크를 하여 자료가 섞이는 것을 예방하게 됩니다. 작성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저장 버튼을 누르면 진행관리자로 이벤트를 설정합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DB 처리 객체에서 입력한 동아리명과 같은 자료의 건수를 데이터 입력란에 넣어줍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건수를 체크하여 건수가 0이 아니면 중복되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저장을 안 하는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건수를 확인할 데이터 입력란을 화면 우측을 넓히고 생성합니다. 우측 영역은 실행 시 안 보이는 영역으로 여기에 생성되는 것은 실행 시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건수는 숫자이니 자료 형태는 정수형으로 설정합니다. 또 저장 대상이 아니니 저장 안 함을 체크합니다. 아톰명은 건수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DB 처리 객체를 신규 작성하여 입력한 동아리명과 같은 자료의 건수를 건수 데이터 입력란에 넣어주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뉴에서 도구, DB 처리 객체를 선택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F5, F10을 눌러 테이블을 생성하면 화면과 같이 저장, 수정, 삭제, 찾아오기 4개의 객체가 자동으로 설정되며 이것을 사용하여 저장 버튼, 삭제 버튼, 앞장, 뒷장 버튼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객체를 새로 작성하기 위하여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건수를 찾아오는 것이므로 찾아오기를 체크합니다. 클럽 DB를 체크하고 화면과 같이 마우스를 우측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처리 대상 설정을 누르면 생성한 테이블이 나오는데 이 중에 동아리 정보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테이블의 전체 필드가 보이는데 필요로 하는 것은 건수만이므로 다시 동아리 정보를 체크하여 모든 필드의 체크를 지워줍니다. 건수를 가져오기 위해 계속해서 동아리 코드를 체크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총 건수를 선택하면 화면과 같이 나타납니다. 마우스를 우측으로 이동하여 조건문 설정을 선택합니다. 화면과 같이 회색으로 나타난 시작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키를 눌러 동아리 정보 테이블에 마우스를 올리고 동아리명을 선택합니다. 다시 스페이스바 키를 눌러 같다를 선택합니다. 계속해서 이퀄 옆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키를 눌러 아톰명에 마우스를 올리고 동아리명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설정한 조건문을 보면 A 표시는 테이블의 필드를 표현하고 샵은 화면에 있는 아톰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정한 조건문 설정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동일한 동아리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장 버튼은 수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하는 조건은 제외하는 것을 조건문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조건문에 추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스페이스바 키를 눌러 고리고를 선택합니다. 위 설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좌측에는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를 선택하고 이퀄 대신에 화면과 같이 동일하지 않다는 조건 보호를 선택합니다. 우측에는 아톰의 동아리 코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수정 모드인 경우에 동아리명이 같더라도 다른 동아리 코드만 가져오므로 중복 체크 조건에 잘 맞게 됩니다. 이번에는 총 건수를 건수 입력란에 전달해 보겠습니다. 하단의 변수 연결 탭을 누릅니다. 우측에 있는 변수명 건수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좌측의 동아리 코드에 연결합니다. 이제 객체 설정이 끝났으며 객체명을 동아리명 중복 체크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리명 중복 체크라는 DB 처리 객체를 작성하였습니다. 저장 버튼의 첫 번째 이벤트에 생성한 DB 처리 객체를 연결 설정해 보겠습니다. 메뉴에서 도구, 진행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저장을 더블 클릭하면 이벤트 설정창이 열립니다. 저장을 누르면 더블 클릭하고 계속해서 DB 처리 객체를 더블 클릭합니다. 수행 객체란에 동아리명 중복 체크를 선택합니다. 하단의 작업 완료를 눌러 이벤트를 저장합니다. 설정한 이벤트가 실행되면 DB 처리 객체에 의해 건수 입력란에 동일한 동아리명의 건수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벤트인 건수를 체크하여 건수가 0이 아니면 중복되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저장을 안 하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장을 더블 클릭하면 이벤트 설정창이 열립니다. 저장을 누르면 더블 클릭하고 계속해서 실행함 수호추를 더블 클릭합니다. 건수가 0보다 크면이라는 조건을 추가하기 위해 조건 추가를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좌측의 건수를 입력하고 이퀄을 한 번 눌러 크다는 대소비교를 입력합니다. 우측에는 숫자 0을 입력하여 조건 설정을 완료합니다. 실행함수란의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전달할 값의 화면과 같이 이미 사용된 동아리명입니다. 다른 동아리명을 입력하세요라고 입력합니다. 여기서 원화엔은 다음 줄의 원화엔 다음에 작성한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버튼 종류는 메시지 창에 나타나는 버튼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에러를 선택하겠습니다. 버튼 성격은 메시지 창에 나타나는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는데 경고를 선택하겠습니다. 스크롤을 사용하여 화면 하단의 진행 중지를 체크하여 오류가 발생하면 저장이 안 되도록 설정합니다. 하단의 작업 완료를 눌러 이벤트를 저장합니다. 지금까지 중복 체크 설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준 코드에 등록된 동아리 유형 코드를 팝업을 사용하여 유형란에 설정하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 우측에 기준 코드 0003에 입력된 동아리 유형 코드가 있습니다. 팝업을 설정할 때 0003만 가져오는 설정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직접 설정해 보겠습니다. 유형을 누르고 데이터 입력 도구의 팝업 묶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이 팝업이 생성됩니다. 팝업을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하여 데이터 속성을 선택합니다. 화면 상단의 데이터 원천은 기준 코드 상세 테이블을 이용하므로 DB 데이터를 선택하며 테이블명을 기준 코드 상세로 선택합니다. 필드명은 가져올 유형의 상세 코드 명칭을 가져올 것이므로 상세 코드명을 선택합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박스 안에 상세 코드명이 추가됩니다. 화면과 같이 상세 코드명을 선택하고 유효성 검사를 체크하고 변경 버튼을 누릅니다. 유효성 검사를 체크하면 유형란의 기준 코드에 없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할 경우 오류 메시지를 나타내고 저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정으로 기준 코드 상세 테이블의 팝업에 연결되었습니다. 실행하여 유형란을 더블 클릭하면 유형 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 내역도 나옵니다. 실행을 종료하고 유형 코드인 0003만 가져오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팝업 묶기 아톰을 생성하면 자동으로 DB 처리 객체의 팝업 찾아오기가 생성됩니다. 화면과 같이 마우스를 우측으로 이동하여 조건문 설정을 선택합니다.
회색으로 나타난 시작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키를 눌러 기준 코드 상세 테이블에 마우스를 올리고 기준 코드를 선택합니다. 다시 스페이스바 키를 눌러 같다를 선택합니다. 계속해서 이퀄 옆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화면과 똑같이 0003을 입력합니다. 0003 좌우의 기호 표시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하면 모든 팝업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추가 기능을 설정하기 전에 조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 프로그램은 앞에서도 많이 설명한 기본적인 조회 프로그램이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조회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전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화면과 같이 프로그램 속성을 열고 프로그램 명칭을 동아리 정보조회로 입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등록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며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조회 프로그램에서 등록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신규 동아리를 등록하였거나 등록된 동아리를 삭제하면 조회 프로그램의 검색창에 동아리가 변경된 결과가 반영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메뉴에서도 등록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메뉴에서 실행할 경우에는 이번에 설정할 기능을 연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등록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조회 프로그램에서 연결하는 설정은 이미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장 버튼에 부모품을 제어하는 이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행관리자를 열고 저장을 더블 클릭하면 이벤트 설정창이 열립니다. 화면과 같이 언제에 마우스를 올리고 후처리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테이블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난 후에 실행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장을 누르면을 더블 클릭하고 업무 규칙 실행을 더블 클릭합니다. 수행 문단에 부모품 검색을 입력하고 우측 옆에 버튼을 누릅니다. 업무 규칙 창이 열리면 화면과 같이 부모품의 모델명이 동아리 정보조회 이면 부모품의 검색에 검색 기능을 실행한다를 입력합니다. 여기에 설정하는 부모품의 모델명이 바로 조회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명칭입니다. 하단의 작업 완료를 눌러 이벤트를 저장합니다. 저장 버튼에 설정한 이벤트와 동일한 이벤트를 삭제 버튼에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벤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만들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저장의 좌측 옆에 있는 삼각형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전에 만든 후처리 이벤트가 보입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고 우클릭하여 복사를 합니다. 삭제에 마우스를 올리고 우클릭하여 붙여넣기를 하면 삭제 버튼에 같은 이벤트가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동아리 정보 등록과 조회 프로그램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실행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며 추가된 기능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회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하면 아무 데이터도 보이지 않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고 동아리 코드를 화면과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아리명을 NBA 도전하기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U형을 눌러 기준 코드에 있는 경영을 선택하고 저장하겠습니다. 닫기를 누르면 조회 프로그램의 검색창에 입력된 데이터가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다시 등록 버튼을 누르고 입력된 동일한 동아리명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중복 체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를 위해 몇 건 더 데이터를 입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리 정보 등록과 조회 프로그램을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하며 응용 기능에 대해 함께 자세히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코드 부문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업무 부문을 대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